차벽에 둘러싸인 헌법재판소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헌법재판소 본관 건물 그 앞에 경찰 버스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굉장히 긴장 속에 있거든요.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와 관련돼서 당부를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 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입니다. 자, 그럼 헌법재판소 주변 상황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사진, 그림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소개해드리죠. 자, 하늘에서 본 헌법재판소 모습이에요. 본관 건물 네모가 있고 그 옆에 병관 건물 있죠. 이게 헌법재판소 경내인데요. 지금 노란색으로 줄이 쳐 있죠. 이거요. 그냥 단순한 노란색이 아니라 다 버스입니다. 경찰 버스가 저렇게 늘어서 있다는 거예요. 일단 가운데 보시면 경찰 차벽이라고 썼는데 옆에 보시면 헌법재판소 정문에 들어가면 일단 버스가 한 3대 정도가 일단 벽을 또 막고 있습니다. 안쪽 벽이죠. 그리고 도로 쪽에 가면은요. 헌법재판소 이 정문 앞쪽에는 2줄로 차벽이 서 있고요. 양 옆에도 차벽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2월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재개될 때는 변론이 있는 날만 저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뭐 날짜 잡힌 것도 아닌데도 혹시 하는 생각에 경찰이 저렇게 차벽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내용 좀 하나 보죠. 경찰은 지금 초비상 상태인데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탄핵 선고 당일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당일을 가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재 주변을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답니다. 그렇다면요,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특히 헌재 인근의 주유소 폐쇄도 검토하고 있답니다. 주유소. 인화물질이 잔뜩 있는 곳이잖아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경찰이 이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100m 이내는 집회금지 그리고 차벽 설치. 방금 사진으로 확인해봤죠. 2중, 3중에 차벽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공 상태를 만들겠다는 거다. 아무도 그 사이를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가용 경찰력 장비 총동원합니다. 가포 비상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다면 휴가 이런 거 다 제한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특공대 투입 역시 지금 검토 안으로 있다는 겁니다. 김영규 교수님.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만약에 정해진다면 그리고 실제 선고가 나온다면 그 시점입니다. 불상사 진짜 벌어지는지 정말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우선은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나 시위자들에 대한 불상사 이전에 예. 헌법재판관 한 분이라도 뭔가 개인적인 어떤 뭐 테러라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고가 난 이후에 혹시라도 재판관들에 대한 이후 이전에라도 지금부터 예를 들면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 동안에 헌법재판관 한두 사람이라도 누군가 감금을 했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는 재판 자체가 불가능해질 거의 파국 아닙니까? 파국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표 찍기를 해서 저 사람이 인용하기로 돼 있어. 저 사람이 너무 쉽게 그런 표정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지금 8인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신변 보호가 1차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마찰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 주변이 너무 좁습니다. 부딪힐래야 부딪힐 수도 없는 구간이에요, 사실은. 경찰들이 막았으면.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의 피해가 더 많다고 봐야 될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국역 사거리부터 현대사옥까지가 거의 도로가 다 좁죠. 뭐 일본 대사관까지 포함해서 지금 보입니다만 전경이 보이지만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지금요. 서로 이것은 뭐 충돌이 이전에 잘못하면 뭐 넘어지고 하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상호 충돌 이전에 너무 좁아서 생길 수 있는 과거 우리가 이태원 사건 같은 그런 불상사가 또 사고군요, 그건 지금. 그런 부분도 예방해야 되는 즉 시위자 사이사이에도 경찰들이
들어가서 가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뭐 제가 생각할 땐 그래도 지난번 서부지법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서 예. 그와 같은 무력 충돌이라든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다든지 예. 이런 사고는 아마 그래도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경찰이 굉장히 비판받았죠. 아마 경찰도 그거를 굉장히 염두에 두면서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을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막겠다 이런 아마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요, 탄핵을 주장하는 쪽, 찬성하는 쪽, 탄핵을 반대하는 쪽, 어떻게 보면 점점 약간 극한의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오늘 국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각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시작해 주십시오. 제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지어 헌법재판관들께 보내겠습니다. 참담합니다. 그리고 대견합니다. 세 분 의원님들의 마음과 우리가 함께해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활동하면서 가지는 마음 결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습니다. 우리 김혜선 선생님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우리가 이번 의식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많이 울었는데 오늘 장관님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삭발, 헌재 앞에서는 탄핵을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삭발, 뭐 120명이 넘게 릴레이 삭발을 한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교정 평론가. 네. 점점 극단적인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좀 전에 헌재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헌재 어제 10일이죠. 10일 날 온라인 그 헌재 그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린 사람이 23만 명이었답니다. 23만 명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대기자만 4천 명이었대요. 글을 올릴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비상, 그러니까 온라인 대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각 진영의 커뮤니티가 하잖아요. 지금 보수 진영 그 집회에서는 예. 헌재를 부수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또 진보의 커뮤니티가 하면은 위법할 결심을 하자. 만일 기각하면은 위법할 결심. 그렇다면 아예 범법이고 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없다.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 진영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 와중에 예.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저렇게 삭발을 하는 건 누구를 향한 삭발입니까? 저는 대통령의 12.3 계엄이 어쨌든 대통령에 부여된 헌법적인 권한 행사였어요. 그걸 우리가 헌법적 강경 태도를 합니다. 헌법적 강경 태도를 보인 후가가 지금 탄핵이 된 거고 예. 지금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요. 그리고 민주당이 29번의 줄탄핵이 뭡니까? 본인들에게 부여된 권한이죠. 그 제도적 자제, 제도적 인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광장의 열기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뜨거운데 저분들의 단식과 저분들의 삭발은 사실 부추기는 기름 역할을 하는 거고 더 트리거, 이른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제해도 부족할 대의민주주의를 하셔야 될 분들이 왜 저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광장의 열기를 식힐 수 있는 건 또 제도권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저는 양쪽 모두 기각이면 기각, 인용이면 인용할 때 다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줘야 하고 국가 언론들도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은 만일에 있을 수도 있는 불상사 때문에 굉장한 걱정을 하면서 조치를 하고 있죠. 그러나 정치권의 모습, 지금 삭발까지 가는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일부 모습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총력전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여론의 호소 또는 지지자들의 결집을 의도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리 좀 해보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뭐 제목은 단식, 삭발, 뭐 릴레이 규탄, 농성 이런 건데요. 단식 투쟁 시작됐죠, 지금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뭐 파면 날까지 단식한다. 그리고 삭발식 방금 전에 확인해 봤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모습, 민주당 의원들 주도했죠.
그리고요, 오늘부터요,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릴레이 규탄 발언을 계속하겠다고 예고가 된 상태예요. 일단 민주당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모습은 어떨지 이 내용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어디에서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했고 대통령 탄핵 각하만이 대한민국 체제를 다시 바로 세우고 비정상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릴레이 시위에 동참할 것이고 때문에 경찰들에게 알렸는데 경찰들이 이상하게 방관을 하고 결국에 저희들이 일부 특별히 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 행동을 하겠죠.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애 투쟁을 하거나 뭐 장애 단식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영주 교수님,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하면 약간 당 차원의 대응이 좀 다릅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총력전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뭐 당에서는 딱히 없고 그냥 개별 의원들의 행동입니다. 이걸 또 설명을 내놓네요. 네, 아마 뭐 양쪽 모두 다 이제 그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초각을 다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동안의 장외에서의 수적 규모가 한 6대1 정도까지 탄핵 반대 쪽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보십니까? 보면. 그런데 이제 지난 토요일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서서히 민주당 쪽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하나 이제 탄핵에 대한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균형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이 흐름들을 그동안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이번에는 거의 탄핵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많이 광장에 안 나왔어요. 또 부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책에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풀려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할 때가 아니네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민주당은 이것을 좀 더 탄력을 해서 대선 전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터닝 포인트가 됐고요. 예.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렇게 탄핵이 만약 인용됐을 때 이 기관차를 같이 타가지고 조기 대선을 치를 때 굉장히 불리해진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급진 우파 진영의 어떤 광장을 맡기고 다시 일부 후퇴를 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표정 평론가는 두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 차원의 대응 지금 상황에 사실은 지금 민주당은 뭐 거리로 나가는 장애투쟁 위주로 지금 뭔가를 끌고 가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뭐 일부 의원들의 행동이 있지만 당 차원에서는 당 차원이 아닙니다. 약간 선을 긋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 차이점의 이유는 뭡니까? 지금 여론의 지형과 무관하지가 않죠. 정당은 결국 여론의 그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곤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은 탄핵 찬성과 어떤 탄핵의 반대에 대한 비율이 많이 좁혀지고 있고 과거처럼 무조건 이제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조급증이 더 발동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여유를 이게 헌재라는 게 사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론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금 구속 적부심에서 나온 이후에 약간 미묘하게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중도의 흐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에 대해서 헌재가 또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유를 보여줌으로써 지금 헌재의 여론 지형에서 조금 더 국민의힘 유리한 쪽에서 한번 펼쳐보자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느슨했던 지지층을 어쨌든 강고하게 결집시킴으로써 우리도 더 압박 수위를 높여야지 지금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현재 평의에 영향을 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의 유불리는 아마 민주당이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단식 농성 중인 대표적인 인물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벌써 며칠 됐어요. 단식에 들어간 지가.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단식을 시작했고요.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교수님,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단식에 의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게 맞다고 했지만 그걸로 충분한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왜 단식에 나선 겁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하나는 어쨌든 민주당 전체가 이 국면에서 그리로 나서 있고 또 당 지도부들이 다 나와 있는데 본인도 그게 동참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건 앞서 영상 속에서 얘기한 내용의 그 맥락이고 두 또 한 번째는 가지는 어쨌든 이 결과가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이 조기 대선 전국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뭐 다 알다시피 야권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선거법 2심 재판이 1심과 거의 같은 형태로 나올 경우에 미동이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호남이나 또 이재명 대표가 너무 사법 리스크가 위중하다고 봤을 때는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김부겸, 김동연, 뭐 김경수 다 있습니다만은 누가 더 좋다 선후가 아니라 누가 두 번째의 여론조사의 혜택을 받느냐.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든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적 지지, 또 당원들의 지지가 두 번째 가는 사람한테 밀어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 물구나무를 쓰든 뭐 단식을 하든 뭐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화면에 많이 보여주는 또 자기 목소리를 정확하게 당원한테 알리는 것이 급선무다. 뭐 그것이 어떤 지금으로서는 정치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현역도 아니고 다른 방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렇게라도 자기 목소리나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것이 자기 방식으로는 최선의 방책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일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큰 상황, 그거에 대비한 포석을 깔아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김경수 전 지사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죠. 그리고 또 다른 비명계 인사 김동연 경기지사. 여기는요. 저녁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어제 1인 시위하는 모습 중에 한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풀려나면서 마치 개선 장군처럼 기가 찬 행동을 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염장을 질렀습니다. 네가 뭐라? 기자분들이 놀라셨겠네. 취소돼서 나온 것은 나온 것은 김동연 지사는 오늘 저녁에도 1인 시위에 들어간다고 하죠. 다른 일정을 낮에 일과 시간에 뭐 소화하고 저녁에 다시 1인 시위를 한다는 예고가 돼 있습니다. 표정 평론가. 글쎄요. 얼마 전까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이 발언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 비명계의 반발도 있어 이런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사실 민주당이 좀 약간 결집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이 과정에 아까 김경수 전 지사의 단식 농성 그리고 김동연 지사의 1인 시위. 이거 이유를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알리바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리바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인용될 거라는 게 민주당 쪽 지지자들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지금 석방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론의 흐름이 뭔가 이게 기각될 수도 있다는 흐름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지지자들이 나중에 물을 겁니다. 기각됐을 때 당신은 뭐 했어 그때? 이재명 뒤에서 등에 칼 꽂았지? 당신 비판했지? 당신 말하자면 정치 일정을 당신한테만 유리하게 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럴 비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나 지금 단식도 하고 나 지금 맥주캔 맞아가면서 내가 1인 시도 하고 있다. 사실 공무원 신분이에요. 선출직이지만 이런 부담을 가면 안고도 하는 이유는 바로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른바 주목도 높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거의 뭐 에펠탑 효과를 최대한 누리고 있잖아요. 노출도도 높고 주목도도 높고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런 공간을 창출해내야 나중에 본인들이 조금 균열을 낼 수도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이지만 이렇게라도 하는 거고 저는 어쨌든 나중에 대선이 있든 없든 어쨌든 그 역할 속에서 내가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알리바이 전략으로 두 전직 지사가 저는 좀 약간 극강의 강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저녁에 1인 시위하는 거 그리고 단식 농동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일 텐데 지금 그런 모습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내일 농성장, 이게 광화문 인근에 농성장이 지금 설치가 돼서 뭐 진행 중일 거거든요. 근데 여기 농성장에서 비명계와 간담회를 갖는데 내용은 국난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자, 그럼 누가 참석을 할까요? 이재명 대표 쪽 제안인데요. 김경수, 박용진, 이광재, 임종석 등 이른바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뭔가 도모를 하는 모습이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동연, 김부겸 일정상 내일 간담회 불참. 이것도 누가 참석했는가, 누가 불참했는가,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꽤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